뜨거운 여름에 펼쳐지는 핫한 재미 LOL 챔피언스 서머 2014. 이제 준결승을 향한 단 하나의 경기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변의 연속이었던 서머 시즌답게 지난 금요일에 펼쳐진 나진 소드 대 SKT T1S의 대결 역시 흥미진진한 박빙의 대결들로 이어졌는데 후반까지 직세의 수비력으로 힘겹게 버텼던 SKT T1S가 누가 더 집중력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사강이 간절하냐. 고구마의 화력으로 불리했던 경기를 뒤엎으면서 기적같은 역전승에 성공! 4강팀의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승전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한 빅매치가 성사됐으니 롤챔스 역사상 최고의 악연! 삼성 화이트 대 SKT T1K의 대결! 생각할 때 화이트를 상대하는 게 더 쉬운데 SK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후끈후끈! 드디어 4강을 향한 본격적인 두 팀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는데 KK가 이기는 구도인가요? 완전히 이기는 구도 같은데요. 예상을 빗나간 픽과 운영으로 첫 세트를 무난히 가져간 SKT T1K. 1년을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걸 입증했고 이 정도면 멘탈이 흔들릴 만도 한데 삼성 화이트는 오히려 자극받은 듯 2세트부터 무서울 정도의 압박 운영 개시. 결국 3경기 연속 내리 연승을 따내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발 빠른 질리언 벤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삼성의 시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은 대삼성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의 벽을 넘지 못한 SKT T1K. 이제 4강으로 가는 자리는 단 하나. 전 시즌 우승팀 삼성블루와 첫 8강 진출에 성공한 지네어스테스의 대결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프트, 그리고 최고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캡틴 잭.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양팀 선수 모두 팀의 승리를 위해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캡틴잭 선수는 라인전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한타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힘든 상대인 건 맞아도 저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연 삼성블루가 전 시즌 우승팀답게 상승세를 이어나갈지, 뭐 못해도 6대4 이상으로 삼성블루가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지네어스테스가 LOL 챔피언스 사상 역대 최고의 이변을 거두며 4강 진출에 성공할지. 이번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가 되어버린 지네어스테스라면 어찌되었든 또 1박 2일 중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8강전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는 LOL 챔피언스 서머 2014. 마지막으로 4강전에 이름을 올릴 팀은 누가 될지 그 최종 대결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한국과 중국 통합 최강자를 가리는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지난 일요일 치러진 8강 경기에서 드디어 만난 한국과 중국 선수들. 첫 대진부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승리진진한 대결들이 펼쳐졌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관중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리액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도 힘이 나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즐거웠고 현장의 이 반응 다음 주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경기인 만큼 현장에 몰린 수많은 사람들. 이날 5주차 경기에는 리그 단골 손님인 도적 드루이드 외에도 사냥꾼, 마법사 등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 한중 마스터즈의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중 유독 돋보인 건 대세 영웅 중 하나인 흑마법사의 화려한 플레이. 흑마법사 장인답게 흑마법사로 멋진 승리 거뒀어요. 위니 흑마가 있고 거인 흑마. 크게는 그런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하기 쉬워 일반 게임에서도 자주 출몰하는 흑마 위니덱. 하수인들이 12장. 경기 초반 저코스트 카드들로 빠르게 필드를 장악, 상대를 제압하는 덱 구성인데요. 16강에서 트랜짓 김건중 선수가 사용했던 덱이 바로 이 흑마 위니 덱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덱이 있는 반면에 무거운 느낌의 덱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흑마법사 거인 덱이라고 하는데 위니 덱과 반대로 고코스트의 거인 카드를 활용하는 거인 덱. 경기 중반 이후부터 성난태양 파수병과 아르거스의 수호자를 활용한 강력 콤보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뭐 위니 흑마, 거인 흑마를 상대하는 초반 손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죠, 처음에. 이렇게 치열한 대결 끝에 가려진 대망의 4강 진출자.
군 선수분을 막아보겠습니다. 把冠军带回国家. 최선의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주문 조절 너무 꼴 빠지는 것 같은데 처치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기대되는 선수는 바로 이제 중국 정고의 선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 침착함은 뭔가 이제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전이 결승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강의 짜릿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게다가 최근 첫 대규모 업데이트인 낙스라마스의 저주 출시를 기념 관람객들에게 카드팩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마법의 카드. 이거 낙스라마스의 저주는 강력한 NPC를 상대로 대결을 벌이는 싱글 캠페인 모드인데요. 매주 한 지구씩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지구를 깰 때마다 또 강력해지는 NPC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NPC를 깨는 공략법도 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스스톤의 또 다른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드입니다. 낙스라마스가 출시가 된다. 2배, 3배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하스스톤의 재미와 카드팩 증정의 혜택을 한중 마스터즈 현장에서 직접 즐겨보세요. 발디딜 틈 없이 뜨거운 열기. 맛깔나는 중계. 각국 대표팀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 무더위도 있게 만든 한편의 드라마. 그 첫 선을 보인 WGA APEC 2014 시즌 1 파이널. 순위 결정전에서 당당히 1위로 올라선 아르테와 각각 2, 3위를 차지한 T, PVP 슈퍼프렌즈, 그리고 이어진 최종 파이널. 여기서 결승 진출팀이 가려지게 되는데 강력했던 우승 후보 PVP 슈퍼프렌즈, 최종 스코어 2대1로 아쉬운 탈락을 맛봤는데요. We don't disappoint you. We're very sorry, but keep the spirit and keep cheering for us because you guys are awesome.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만 남았다. 한국 대표 아르테 T팀의 최종 대결. 제가 봤을 때는 아랫대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세트 기선 제압 성공. 하지만 2세트에서 T가 점령에 성공하며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승부처는 호칸의 히멜스도르프였던 것 같습니다. 아랫대와 T 모두 다 주력 병력을 언덕 쪽으로 올리면서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아랫대의 T1들이 스팟 싸움을 잘 해주면서 결국 눈치를 챈 아랫대 팀은 먼저 빠지고 T팀은 눈치를 좀 늦게 챘어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딜레이가 됐던 게 결국 T팀의 본진 쪽에서 치열한 격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한 경기. 긴장할 것도 한데 침착하게 빠른 판단력으로 올킬 성공. 최강이 됐어요. 정말 기쁘고요. 감을 좀 믿었죠. 여기는 100% 5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빠른 태세 변환을 해서 그 승부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간 게 주요했다 봅니다. 지난해 이어 세계 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명실상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아르테. 반드시 월탱의 최고 자리까지 올랐으면 좋겠네요. 남은 WGA 시즌을 넘어 그랜드 파이널에서의 좋은 성적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In international finals, please defeat Navi. Then maybe I'll forgive you guys. 다가오는 아시아, 에이펙, 더 나아가서 이제 월드 그랜드 파이널에서 세계 팀들과 충분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테 화이팅!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강 자리에 오른 시즌1 챔피언 아르테. 그들의 세계 무대 활약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든 게임의 이슈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롤챔스 4각 마지막 팀이 결정해지는 그날이 왔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경기만 남겨둔 상황이죠. 네. 가장 안타까웠던 어떤 8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SK T1K가 화이트의 벽을 넘지 못한 거죠. 네. 좀 여러 가지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삼성 화이트 마타가 이겨놓고 나서 은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모았는데요. 네네. 알고 보니까 SK T1K를 이겨서가 아니라 롤드컵에 나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선수 생활 그만하겠다 이런 건데요. 마타 선수 책상 위에는 롤드컵에 꼭 간다 이런
표를 갖다 만들어놨다니까 네. 뭐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좀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삼성 화이트의 선수들이 롤드컵에 대한 갈망이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결승전은 해운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시원한 바닷가에서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WGA 에이펙 시즌1 파이널에서는 아레테가 드디어 당당하게 챔피언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아레테가 팀 이름만큼 우승을 네. 거머쥐었는데요. 전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물론 그래서 좀 지쳐 보이셨나 봐요. 예, 저희 게임 플러스는 물론 한몫을 하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그만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 그 월탱이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인기 있는 리그는 아니었는데요. 아레테가 그만큼 잘해줬고 그다음에 저희 게임 플러스에서도 매주 이제 중계를 해줬었고 네. 또 온게임에서 중계를 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시즌 2, 시즌 3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지금 패기로만 봐서는 충분히 세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또 다른 게임계 이슈를 만나봐야겠죠. G 리포트 함께 하시죠. 예전에 보드게임이라 하면 윷놀이, 장기, 바둑이 대표 주자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보드게임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그 종류 역시 다양해졌는데 보드게임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유명한 게임들 중에는 할리갈리라는 게임도 있을 수 있고요. 루미큐브라는 게임도 젠블로라는 게임이나 포토그램이라는 게임이 브루마블도 있고요. 또 브루마블과 비슷하지만 더 역사가 오래된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드게임 아유, 이러다 날 새겠다, 날 새겠어. 많아도 너무 많은 보드게임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바로 보드게임콘 2014. 친구랑 어제 왔었는데 재밌어서 동생 같이 데리고 왔어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재밌게 놀다 가서 올해도 왔어요. 한 번도 안 올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올 수는 없다는 마성의 보드게임콘. 그 무한 매력 속으로 떠나보자. 이곳은 행사장 입구. 벌써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바로 입구에서 나눠주는 게임 도전 미션지 때문 지정된 게임의 점수를 합산해 우수한 성적의 참가자들에게 보드게임을 선물로 증정.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보드게임 몇 개 아는 게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보드게임을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19, 20 양일간 진행된 이번 보드게임 콘에는 인기 보드게임 젠블로를 비롯 루미큐브, 미니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부터 페이스메이커, 텔미어 스토리 등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들이 무궁무진했는데요. 각 게임의 1인자를 가리는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 그동안 숨겨뒀던 실력을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갈수록 승부욕이 계속 붙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게임을 접해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보드게임 활용 교수법을 알려주는 보드게임 세미나와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실력을 뽐내는 보드게임 작가전 역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보드게임 콘텐츠를 모두가 다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드게임콘에 놀러오세요. 10년의 역사를 넘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한층 더 발전한 보드게임콘 2015가 되길 기대할게요. 2014년 대한민국은 소통의 시대. 유저들과의 소통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게임이 떴습니다. 바로 판타지 MMORPG 아제라의 기사단 간담회. 저희 아제라는 삼국이 이제 전쟁을 하는 전쟁 중심의 게임인데요. 이제 마갑기라는 병기를 탑승을 하고 마갑기를 통해서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한 대규모 전쟁 중심의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아제라의 첫 기사단 간담회에서는 지난 1차 CBT 과정 당시 겪었던 유저들의 불편함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2차 CBT에 반영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UI 같은 부분이 개선이 좀 시급한 것 같고요. 개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 다 개선이 돼서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I가 부족하면 UI 개선을. 현재 이런 전쟁이나 세력 관련 게임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데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해요.
사소한 어떤 밸런스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개선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밸런스가 부족하면 밸런스 개선을. 정말 유저들의 목소리 제대로 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저레벨에서 즐길 수 있는 백질전이라는 게 이제 추가로 콘텐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점령전이라든지 탱크를 이용한 파괴전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얼핏 들어도 어마어마한 양의 추가 콘텐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공성전 시스템도 이번 클베를 통해서 보여줄 생각입니다. 2차 CBT에서 공성전까지 아제라와 유저들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들. 유저들의 이제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차 클베 때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좋은 피드백들을 주시면 저희가 또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와 완성도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걸음부터 지금까지 유저들과 게임사가 함께 만들어온 아제라. 앞으로도 그들의 소통의 행보는 계속될지 지켜봐주세요. 아제라! 네,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 홍수 속에서 보드게임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즐기는 모습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요. 예, 보드게임은 전형적으로 아날로그 게임이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디지털 문화로 넘어오기 전까지 아날로그 문화에서는 제일 재밌는 그런 놀이 문화였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사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이렇게 겹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진짜 두 개를 공유하는 그런 세대이긴 하는데요. 네. 정말 그만큼 많이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잖아요. 진짜 일상생활 상에서도 저희가 가위바위보도 즐기고 또 점심 내비게 사다리 타기도 하듯 네. 일상생활 자체가 게임입니다. 근데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그 편견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정부에서도 현재 게임 산업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또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서 또 게임 산업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의지인데요. 네. 어쨌든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이런 게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사고나 아니면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게임계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유저들과 굉장히 소통을 잘한 아제라 눈에 띄었습니다. 유저들의 요즘에 어느 정도 식견이나 이런 게임을 보는 거는 완전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보는 피드백이 결론은 게임의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해요. 근데 결론은 그런 경쟁력 있는 걸 다 피드백을 갖다가 얼마나 그 게임사가 잘 받아들이냐가 결론은 게임의 경쟁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네. 이번 경우도 그런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굉장히 달리 보이시는데요. 네. 자, 다음은 지 모바일 코너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지 모바일 함께 하시죠. 에이지와 함께하는 모바일 세상. 안녕하세요. 지모바일의 에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 옆에 어떤 분이 나와 계신지 보이시나요? 인기 BJ 마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BJ 맘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와 함께 해볼 오늘의 게임은 저 킹 오브 파이터즈 M 함께 해주실 텐데 제가 잘합니다. 잘하신다고요?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 돌풍 이후 1994년 오락실의 혜성처럼 등장한 대전 액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획기적인 대전 방식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었는데 추억의 킹오파가 모바일로 돌아왔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과연 모바일에서도 예전의 재미를 맛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네,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기본 캐릭터가 표 캐릭터로 나오죠. 지금 1렙인데 표가 하나예요. 지금 네. 일단은 3명의 캐릭터를 세트를 3세트를 모을 수 있어요. 1팀, 2팀, 3팀. 3명씩 그럼 3팀을 총 꾸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여성팀, 아랑 전설팀, 그런 용호의 권. 네. 예전 그 고전 게임의 격투 게임에 나왔던 주인공들을 모은 게임이에요. 일단 일단 고고고고고. 일단 신호 좀 봐야겠어요. 네. 처음엔 캐릭터 하나로 시작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받고 카드를 수집하면 기존 오락실처럼 한 팀당 3명의 팀원을 꾸릴 수 있고 총 3세트의 팀을 만들 수 있는데 1단에서 6단까지의 카드 등급 그리고 각 카드마다의 레벨도 존재하는데 자 그럼 팀 편성을 마쳤으니 이제 지아의 실력을 볼 차례. 과연 맘에 들 수 있을지. 굉장히 쉬워. 앞으로 하고 S를 누르고 뒤로 하고 S 눌러봐요. 뒤로 하고 S. 잠시만요. 뒤를 누르고 있어요. 뒤를 누르고 S.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가운데로 떼지 말고. 네. 이게 뭐지?
왼쪽으로 쭉 당기면서 S를 눌러보세요. 도망가요. 잠시만요. 뒤로 도망가요. 뒤로 잠시만요. 도망가면서. 잠시만 뒤로 도망. 앞으로 말고 뒤로! 앞으로 말고 뒤로!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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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전 게임에 취약한 여자들도 확실하게 상대를 무찌를 수 있는 초간단 팁이 있다는데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스킬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투밴드 무기를 보면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아래 옆으로. 그렇죠. 하지만 S키 하나로 스킬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간편. 킹 오브 파이터즈는 스킬이거든요. 네. 필살기. 현란한 필살기로 한 방에 화면이 꽝 하면서 캐릭터가 바로 노숙자로 변해요. 우리 지아 씨도 그리고 초등학생도 눌러봐 애기도 유아도 S 버튼 하나로 스킬이 생명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스킬 외에도 초필살기와 네오맥스를 사용하면 더 큰 데미지를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제대로 배웠으니 제대로 써먹어볼까? 왼쪽으로 하고 S를 눌러봐요. S. 장풍. 오, 피했어. 장풍. 피했어. 다시. 네, 오, 앞으로 맞았어. 자, 앞으로 S. 앞으로 S. 앞으로 S. 앞으로 S. 앞으로 S.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S. 해봐요. 자, 앞으로 S. 앞으로 S. 해피. 잠시만요. 해피. 네. 앞으로 S. 저 걸어버려. 걸어버려. S. 가져갈래? 앞으로 S. 앞으로 S. 그렇지. 아니 근데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대각선 S.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아래로 S. 이거 내가 실력이 조금 달린다 싶을 땐 강화와 레벨 점프를 통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단순히 단수만 높다고 해서 센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자 듀. 아래로 S. 아래로 S. H. 그렇지. 오케이. 오. 방금 뭐였어요? 아! 좋아. 괜찮아. 자, 물 한 잔만 주세요. 원래 오락실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전을 하잖아요. 많이 싸우죠. 앞에서 누구야? 이러면서 막. 맞아요. 벌떡 일어나던 거 생각나요. 맞아요. 생각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네. 여기서 어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게 킹오파의 참맛 아니겠으리. 와이파이를 켜면 주변 사람과 매칭되어 주변 동료나 친구들과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핸디캡 매치 1대1 대결 시작합니다. 진 사람 성별 바꾸기. 뭐라고요? 과연 라운드 원. 파이트 고. 잠시만요. 잠깐만 봐줘야 돼 이거. 봐준 거 있어. 빨리 받아라. 자, 들어와. 아 진짜 어떡해. 자, 어떡해. 맞춰봐. 왜 못 맞추지? 맞춰봐. 아 진짜 애미 어떡해. 맞춰볼게. 잠깐만, 나 지겠어, 내가. 나 미치겠네. 무슨 맘에 이대로 질 순 없지. 아쉬움에 한 판 더. 뻥 피하고. 뭐야, 너 죽이는 거야? 아니, 누가 내가 때리고 있는 줄 알았어, 나 아니. 뭐야, 이거? 이 외에도 사람들과 함께 대전을 펼칠 수 있는 전국 대전을 연승을 아니하면 그만큼 보상이 부족해지며 한 번이라도 치면 다시 1연승부터 도전. 그럼 지금 바로 상대를 무찌르러 떠나볼까? 이게 뭐가 들어와? 좋아. 50%. 자, 라이프. 자, 비싼 기 주세요, 비싼 기. 아핫. 가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까워야 쓰지. 안돼 잠깐만요. 일단 캐릭터를 알고 가야 돼요. 한 번만. 자, 뭐해. 살아있어. 끝까지 잘하면 그렇지. 이거 지아 씨가 의도한 거 아니었죠?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을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모바일 전용 게임패드. 버튼 누르기가 훨씬 수월해 타격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는 사실. 2014년 모바일로 돌아온 대전 액션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함께 해보셨는데요. DJ 마메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여자들도 쉽게 하는 추억의 대전 액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M 만나보셨습니다. 예, 추억의 게임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사실 남자들의 로망이죠. 액션 대전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더블 드래곤이나 스트리트 네. 파이터를 포함해서 진짜 이런 액션 게임들은 오락실에서 바로 앞 사람이랑 같이 네트워킹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오락실에서는 진짜 커맨드랑 콤보가 굉장히 생명이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그 커맨드가 좀 간소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초보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또 고수와 하수가 구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고수의 향기가 솔솔 풍기시는데 조금 게임 좀 하셨나 봐요. 예, 예전에 오락실에서 50원짜리였는데 50원짜리 쫙 쌓아놓고 좀 게임을 좀 했었습니다. 김 기자님 어떠셨어요? 예, 뭐 그래픽이나 3인체 같은 게 매우 흡사해서 굉장히 좀 과거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났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좀 유료한 모델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뭐 카드 시스템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유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또 이제 모바일 게임의 특성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시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키오파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GTS터가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 알아보는 지랭크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7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19위 프리스타일 풋볼 Z, 18위 테라, 17위는 스페셜 포스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패키지를 쏜다. 10주년을 맞아 추억이 담긴 장비와 한정판 아이템을 준비한 스페셜 포스. PC방 사용량이 증가하며 17위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16위는 스타크래프트2, 15위 메이플 스토리, 14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3위는 사이퍼즈가 차지했고요. 12위는 리니지2입니다. 리니지2에 나타난 병아리 삐삐. 잘 키워 뽀뽀로 성장시키면 다양한 아이템으로 보답한다는데요. 톡톡 튀는 이벤트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11위는 워크래프트3, 10위는 이카루스입니다. 아레나의 마지막 도전! 신규 지역과 던전에 새롭게 등장한 몬스터들로 훨씬 다채로워진 이카루스를 만나보세요. 다음은 9위의 던전 앤 파이터, 8위 블레이드 앤 소울, 7위 스타크래프트, 6위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의 전설이 깨어난다. 신비한 빛을 뿜어내는 이계 활용의 추가로 더욱 화려해진 전투를 즐겨보세요. 계속해서 5위의 리니지, 4위 디아블로3, 3위는 피파 온라인3,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무한 경쟁의 돌입! 서든어택 클랜전 계급 등장! 새로운 계급 체계를 업데이트한 서든어택이 2위입니다.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초보자를 위한 입문봇 모드와 특별 게임 모드, 초토화본 모드를 업데이트한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포코팡, 9위 애니팡 사천성, 8위 애니팡, 7위는 몬스터 길들이기입니다. 손안에서 즐기는 한여름의 파라다이스! 해변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벤트 던전으로 몬스터 길들이기가 7위! 다음은 6위의 블레이드, 5위 피파 온라인3 모바일, 4위 쿠키런, 3위는 애니팡2입니다. 애니팡2! 이번엔 비행장이다! 블록들을 모아 동물 비행사를 모집하면 미션 완료! 신규 스테이지를 추가한 애니팡2가 3위입니다. 2위는 캔디 크러쉬 사가가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는 어떤 게임이 차지했을까요? 다이아를 그대로 돌려주는 여름방학 이벤트를 실시한 모두의 마블이 3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다음 주 순위도 기대할게요. 7월 넷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4인방이 원하는 평가 게임을 직접 추천하는 G테스터 추천제. 현남의 기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했던 게임이라는데 그가 추천하는 초대박 게임은 오늘 제가 추천할 게임은 와치독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카고를 해킹하라. 차세대 잠입 액션 게임 와치독. 와치독은 2012년 E3 게임쇼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게임입니다. 차세대 게임이란 이런 것이다 를 갖다가 몸소 보여주는 듯한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해킹을 소재로 한 되게 참신한 게임성을 또 선보였는데요. 실제로 해외 미디어에서 시상하는 각종 기대작과 관련된 상을 싹 수리하다시피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차세대 게임기를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대작이라는 점에서도 게임에 대해 관심 있는 매니아 유저층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작품,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와치독을 G테스터에 추천합니다. 현남의 기자의 강추 게임 와치독. 해킹이라는 신선한 소재의 와치독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네, 오늘의 평가 게임은 현 기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와치독입니다. 와치독? 네. 예, 믿고 플레이하는 현남의 표란 게 있죠. 네? 뭐야? 정말요? 믿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누가? 네. 누가? 얼마나 저 덕분에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진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이거 녹화 준비하시면서. 안 그러셨어요? 저번 게임은 이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믿고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와치독 진짜 많은 유저분들께서 다 진짜 이 게임 한 번씩은 꼭 해봐야 한다라고 추천을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 아닌 화제인데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되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 북동부에서 3일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가 마비되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 활동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러면 해킹으로 이렇게 그 사회 기반들을 뭐 전등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마비시키면 그게 또 재미있는 게임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착안해서 와치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또 다른 컨텐츠 하나가 또 나왔었는데 블랙아웃이라는 그림 동화책이 나왔었어요. 아동용으로. 그거는 뭐냐면 그때 대규모 정전 사태 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할 게 없어서 가족들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이렇게 또 따뜻한 이야기 쪽으로 또 다른 콘텐츠가 나왔어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같은 이제 현상을 두고서 이렇게 게임과 동화책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그리고 해킹이라는 것도 굉장히 참신한데 사실 모든 대작을 만들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죠? 제작금액, 아. 개발비. 전 알고 있어요. 달러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튼 현재 환율로 따져서 한화 약 68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약 5년간의 이제 개발 기간을 갖고 있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그야말로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많이 들긴 했어요. 지금까지 역대 게임 제작비 랭킹에서 10위권 안에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동장르 게임인 GTA5 같은 경우에는 2,900억 원이 제작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보기엔 또 좀 그야말로 억소리나게 많은 비용을 들인 만큼 굉장한 게임임엔 분명한데 하지만 유저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 현 기자가 들려주는 오늘의 슬픈 현상.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북미나 유럽에 비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늦게 발매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콘솔의 경우요? 콘솔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시아 지역이 한 달 정도 늦게 발매가 되었죠. 근데 북미에서 그러니까 5월에 발매된 아니면 영문판 뭐 이런 쪽을 다 보면은 멀티 랭귀지였던 거예요. 멀티 랭귀지여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한글 언어가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문판을 산 유저들은 한글판을 구매한 유저들보다 한 달 빨리 게임을 한글로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외에서는 이미 벌써 다 한글화 된 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한 달이나 늦게 발매되는 거지? 라면서 화를 내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게임도 아시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발매된 건 아시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코리안 버전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온라인 게임은 모르겠지만은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좁습니다. 낮다고 해야 돼.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현실을 좀 약간 좀 인정을 하고 좀 그래도
이런 게임을 한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럼 뭐야? 불만 있어도 감시덕지 하라 이겁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비판을 하되 그래도 좀 따뜻한 시선에서 봤으면 한다. 따뜻하게 비판을 하면 따뜻한 비판. 어쨌든 화제의 게임이다 보니까 유저분들의 목소리도 높고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시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저희 G테스터에서 와치독 어떤 모습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글판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했지만 많은 유저들이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이 게임. 과연 초보자들도 전문 해커가 될 수 있을지. 와치독의 접근 싸움. 유저분들께서 와치독 해봤어?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정도로 장안의 화제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와치독의 접근성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처음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진짜 감동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랑 키보드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로가 이제 커서 키로 나오죠. 근데 컨트롤러를 아까 경기자님 걸 제가 빌려서 연결을 해놨어요. 게이머들의 잡습니다. 컨트롤을 잡고 이제 조작을 시작합니다. 화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거 우리 너무 감동이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배려예요. 그 유저를 바보 취급한다는 그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가장 친절한 단계에 이렇게 기초적인 배려를 해준다는 게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동할 만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유저잖아요. 이 익숙하지 않은 유저가 이 콘솔 안의 세계에 그 몰입을 하려면 아무래도 연출이나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훅 빨려들었어요. 어디에 빨려들었어요? 처음 시작과 동시에 이 지금 영상 나오고 있잖아요. 튜토리얼 개념의 첫 시작을 하기 전에 나오는 이 영상에서부터 그냥 훅 빨려들었어요. 진짜로. 오프닝 시네마틱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게 그냥 오프닝 보서 개미지옥이야 그냥. 맞아요. 근데 또 약간 레나 씨가 마치-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 게임에서도 레나가 또 나와요. 그렇지!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정도 스토리는 얘기해도 되죠. 도입부니까. 그쵸, 예. 그 레나는 죽어요. 진짜 뭐 제대로 나오는 씬은 별로 없어요. 동영상에서만 나오는. 나를 죽이지 마. 이 게임의 주인공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레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 죽이지 마. 이제 그만 죽여. 이제 바로 또 그 시네마틱에서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유저가 이 게임의 주인공이 됐다는 그걸 갖다가 아주 되게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튜토리얼을 이제 별도의 씬으로 만들지 않고 게임 안에 녹여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쵸. 그리고 이 게임도 사실상 튜토리얼이라고 부르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유저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굉장히 게임 속에 잘 녹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레이 해볼 게 바로 그 첫 번째 미션, 그 야구장 미션인데 팔의 말!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인공 앞에. 그리고 이제 응징을 하는 거지. 응징을 해야죠. 응징을 해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F를 눌러서 제압을 하죠. 저는 B를 눌러서 제압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전투하는 방법을 갖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알려줬잖아요. 이제 유저들은 알거든요. 이제 이거 한번 경험하면은 아 이제 적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타겟하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걸 갖다 효과적으로 알려줘요. 근데 이런 컷신들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표정이라든가 이 입모양, 그렇죠. 립싱크라고 그러죠. 이 나오는 대사하고 입모양하고 정말 지금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이 모션들도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뭐 모션 캡처 유비소프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모션 캡처를 사용했고 또 가뜩이나 공을 들였어요. 그렇죠. 이제 모션 캡처한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의 개수가 13,000개라고 합니다. 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뭐요? 지금 제 튜토리얼 화면에 보면 네.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난 바빠. 굉장히 마음이 급해. 근데 이거를 설정하기가 마우스를 돌려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마우스를 돌려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봤는데 그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난 계속 그러고 이렇게 실제로 써. 탭 버튼을 눌러서 그 무기 리스트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팔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마우스를 그쪽 방향으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지금 우상향이죠, 그렇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인터페이스 쪽에 있어서도 이제 작은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나 왜 이걸 몰랐지? 이거 왜 몰라요 도대체? 모를 수도 있지. 답답하네 답답해. 자, 좋은 거 팁 하나 가르쳐드렸다. 전체적으로 이 게임의 구조는 보면은 보안 키를 가지고 있는 경비원을 해킹을 하고 보안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를 해킹하는 그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CCTV를 조절해가지고서 보안 코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먼저.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잖아요. 보면 저기 또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에서 카메라로 점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애연가
오른쪽이요. 자, 발견했어. 저기 보안키 가지고 있네. 해킹 성공! 해킹 성공. 자, 이제 경기장 네트워크 해킹하시죠. 자, 이제 PM님 화면을 볼게요. 이제 해킹. 자, 정정이 났어요. 자, 이제 빨리 목적지로 도망가야죠. 이제 쭉쭉 가세요. 불 다 꺼져서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 NPC들은? 그리고 이제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제 레이싱이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제가 드디어 두려워하는 그 구간이 왔어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운전. 패드로 컨트롤하는지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난이도와 조작감이요? 운전이에요. 운전. 제가 지금 이종 수동 운전면허를 13년 전에 따고서 아직까지 이제 무사고인데 상당히 모범 운전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에서는 평균 42초에 한 번씩 사고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대형 사고, 사망 사고들을요. 이게 운전은 키보드로서는 이제 거의 이제 올바른 운전이 불가능한 사고를 계속 내시면서 레나 씨는 늘 풀 악셀이에요. 그냥 풀 악셀. 저는 살짝 당기면 천천히 가요. 오. 그리고 많이 당기면 빨리 가요. 아날로그 스틱의 위험이군요. 그렇죠.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키보드는 저 보세요. 아니 저 행위는 무슨 죄예요? 김여사가 사람 잡고 레나 씨 오늘 김여사 김씨가 게다가 김씨야 김씨. 어쨌든 탈출했잖아. 저는 이런 오픈월드 타입 게임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자유도거든요. 자유도. 그렇지. 저는 GTA 할 때도 그 차고에 경찰차를 모았어요. 아 경찰차 소재 매거증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도 경찰차를 뺏어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오픈월드 액션 게임의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니까는 목표만 주어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철저하게 네 맴이에요. 그래서 꽤 망가뜨려 볼 생각이에요. 저는 어차피 레나 씨는 의식처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차량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이 도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을 전봇대랑 해보려고. 이런데? 아니 전봇대를 들이받고 뭐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고 하는데 잘만 가 진짜. 이게 김 사장님 나오는 거기서 도망쳐 빨리. 야, 그리고 저는 뭘 할 거냐면 요 차에 다시 타는 거야. 오. 빨리 버튼. 문이 고장나요. 간판을 갈았어. 조수석부터. 조수. 그렇지. 이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쓰는 거. 쓸데없는 데서 리얼하네 이거. 그러니까. 아, 좋아. 이런 걸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 방송은 방송이고 게임은 게임일 뿐 현실이랑 똑같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딱 보면은 튜토리얼에서 그 첫 번째 미션이잖아요. 알려줄 건 다 알려줬어요. 웬만한 거는 해킹하는 법 알려줬고 액션하는 법 알려줬고 자동차 몰고 나가는 것까지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튜토리얼은 딱 짜여져 있는 데서 자유도를 별로 안 주잖아요. 시키는 것만 해. 그러는데 튜토리얼 단계에서도 자유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 몰입감 있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훌륭한 튜토리얼의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련되었다. 그렇지. 굉장히 세련됐고 키보드로 조작하는 유저와 패드로 조작하는 유저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좀 배려를 많이 해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콘솔을 잘 못하는 그 게임을 못하는 저 같은 유저도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네 그런 접근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심 제대로 장착한 와치독 덕분에 이거 우리 너무 초보들도 쉽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그만큼 높은 몰입감을 주는 데는 적재적소에 딱딱 맞는 인터페이스가 한몫해준다는데 아무래도 이 게임은 해킹을 갖다가 소재를 하고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킹을 갖다가 소재를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소재를 갖다가 되게 잘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뭐 메뉴 호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스마트폰을 호출하는 그렇지. 그런 방식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또 편해요. 편한 데다가 해킹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등장하면은 화면에 그냥 딱 표시가 돼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해킹이 될 거야. 이게 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된다는 거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어떤 기능성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합격점을 줄 수 있지만 또 이제 인터페이스의 신미성이나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세련된 부분이 많다는 거. 거기서 또 제가 연결시키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인터페이스의 연출이에요. 예, 연출. 상당히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저는 또 이제 김성의 G5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치독의 리얼한 디테일 그 속에 숨은 비밀은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꼭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말씀드렸던 감정은 디테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카메라를
Y축을 기준으로 이제 앵글을 계속 변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가운데 지금 패널이 하나 떠 있죠. 인터페이스가 떠 있는데 내 시야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죠. 항상 카메라 앞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내 카메라 이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빌보드라고 부르는 건데 유저한테 항상 전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들은 이 빌보드 기능을 넣어갖고 항상 전면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빌보드가 실제로 입간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간판처럼 이제 중요하고 시인성이 높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 그 NPC 머리 위에 이렇게 퀘스트 표시가 있잖아요. 지금 노란색 꽃무늬 마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항상 카메라 전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빌보드의 전형이에요. 다시 여기서 와치독스 보면은 그 탄력 값을 넣어갖고 카메라를 옮기면 바로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후에 띠용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는 것처럼 띠용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간단한 연출이지만 아 신경 많이 썼구나. 판때기가 그냥 따라오는 것보다는 이제 스프링을 달고서 이제 탄력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보기가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정말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부분에서도 많은 배려를 했다. 그 연출적인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전달력을 높인다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감각적이고 좀 이제 디테일이 올라간 듯한 그럼 좀 유저가 감동하게 되는. 어쨌든 플랫폼에 접근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조작을 하는 그 접근에서의 부분까지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배려를 좀 많이 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는 접근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유저들의 마음 제대로 감동시킨 와치독의 착한 접근성. 과연 그 그래픽과 연출은 유저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G테스터 4인방의 평가를 들어보자. 와치독의 비주얼. 물리 효과라고 하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정말 감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제 가상의 시카고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의 가로수라든가 버스 정류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하고의 상호작용, 물리 효과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고 다 부셔지죠. 다 부셔지고 비 같은 이제 그럼 날씨 효과가 이런 오픈월드에서 정말 세밀하다고 해야 될까,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 그게 훌륭해요 진짜. 저희가 항상 그래픽 좋은 거 얘기할 때 물 표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비가 내렸는데 주인공 옷이 젖었어. 근데 그 젖은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NPC들도 이제 날씨가 또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비가 오면 또 NPC들이 비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우산을 편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비 말고도 이제 또 바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시카고에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디 시티라는 그런 또 별명이 있는데 바람이 또 많이 불면서 풍향도 또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닥에 있는 먼지의 방향이 바뀐다던가 옷의 나뭇김이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이 엔진과 높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진짜 이제 고급스러운 연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디테일한 거에 감동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람이 한쪽으로만 계속 10몇 분씩 부는 게 아니고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해의 진력 그리고 해가 뜰 때, 새벽일 때, 밤일 때 이런 디테일한 차이도 다 구현을 해놔서 거기에서 리얼리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오픈월드에 이제 몰입감을 주는 것들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신경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카고를 정말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가보셨던 분이 그거 보고 소름 돋았다는 이야기가. 오프닝에 나오는 그 빌딩 있잖아요. 약간 원형으로 생긴. 그 미시간호 주변에 있는 그 5대5. 그렇죠. 5대5 중에 하나죠. 미시간호 주변에 있는 빌딩인데 여기 그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살고 있는 그 아주머니 빌딩이 있어요. 비싼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 데미안 만나는 그 조각상 있는 쪽, 그 공원 쪽. 실제 있는지. 예, 거기도 실제로 있는 쪽. 딱 보면 나 왠지 나중에 시카고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이런 데 꼭 가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재현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왠지 시카고로 놀러 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게임을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지하게. 아니 왜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아랑그에서 남대문 앞에서 길가판 하듯이 잘 싸우고. 뭐 시티레이서만 해도 뭐. 그렇죠. 시청각, 광화문, 가주나가고 청년선가, 일치오가. 뭐 오픈월드잖아. 우리나라하고 없겠어요? 와치독에 대한 호평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아직 끝나지 않은 비주얼 평가 그리고 같은 듯 다른 두 게임 꼭 본방 사수.
네, 이렇게 해서 와치독 평가를 끝으로 오늘 게임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만 하다 보니까 그 차가운 게임방에서 있는 분들 많은데요. 밖에 나와서 좀 숨도 쉬시고 이제 좀 야외 활동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 기자님은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잖아요. 저희 게임 플러스 한꺼번에 몰아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게임도 즐기고 저희 게임 플러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생방송 게임 플러스 현재 다음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도 다음 스포츠 스페셜 연재 페이지 아프리카 TV 게임 플러스 관에서 각 영상들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